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당연히 겪으셨던 것들 중에 엔터에서 수업하실 때 네네. 별로 지금 솔직히 현역 입시생들이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더 어리지 않았어요? 걔네들과 더 어렸죠. 더 어리죠. 중딩이었죠. 선생님의 컨텐츠들은 제가 좀 이렇게 따로 칸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제 목표는 그거예요. 그냥 말씀은 안 드렸는데 네. 제 목표는 선생님의 컨텐츠와 제 컨텐츠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그냥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 저희 영상들을 보시고 학교를 준비하시는데 혼자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네. 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로 제가 부탁을 드렸었던 게 네. 이제 2월 달이잖아요. 맞아요. 네, 2월 시간이 너무 빨라. 2월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 대체 뭘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사 하고 좀 모셔봤습니다. 네. 뭐 해야 돼요? 고민을 엄청 했어요. 고민을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할 게 너무 많아서. 아, 그쵸. 할 게 너무 많고 어떤 얘기를 하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일단 두 가지를 꼽아봤어요. 정리를 2월에. 했다기보다. 네. 2월에 2가지, 2월에 두 가지. 3월에는 3가지, 라임이 딱이네. 4월에는 4가지. 다 말씀해 주시면 12월은 어떻게? 다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이 컨텐츠는 그냥 선생님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거 저는 파일럿으로 끝낼 생각이 없어요. 이거 그냥 쭉 밀고 갈 거거든요. 예, 2월에 2가지. 네, 2월에 두 가지. 네. 뭘까요? 두둔. 다이어트?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해야지. 아, 저는 지금 그 전에 한 1년 전보다 10kg가 쪘거든요. 10kg 정도. 10kg? 네, 10kg 정도 쪄가지고 네. 저는 매우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벌크업을. 근대가 되고 있어요. 아, 근데. 네, 아, 흔히 말하는 근대가 되고 있어요. 아. 뭐 어쨌든 2월달에 다이어트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닌가? 다이어트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렇구나. 그러면 희곡 읽기. 희곡 읽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으로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 뭐죠? 뭘까요? 선생님, 네. 2021년 21년 7월 7월. 19일 네. 무슨 날이었게요? 제 생일은 일단 아니고 뭐 모르겠어요. 7월 19일 뭐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날은 무슨 날이었냐면 바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연기 영상 제출 시작일이었어요. 네. 이런 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봤어요. 대단하다. 네네. 7월 달에 이제 한예종 연기 영상 제출이 시작됐어요. 작년에. 제가 이거를 왜 찾아봤냐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시험이 언제 시작하느냐가 궁금해서 찾아본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이제 수시 시험 중에서 가장 먼저 시험이 시작되는 학교가 예종이잖아요. 네. 근데 그 학교의 시험이 당겨지다 못해서 7월 중순이었더라고요. 작년에. 네네. 그래서 작년에도 딱 그 모집 요강을 보고 야 정말 참으로 빠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실기 첫 시험이 7월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몇 월이죠? 2월이요. 2월이죠. 그러면 몇 개월 남은 거예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2, 3, 4, 5, 6, 7. 반년 남았네요. 네. 5개월 남았어요. 5개월.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NG. 정말 너무 짧은 시간이죠. 눈을 감았다 뜨면 한 달이 그냥 지나가 있는데 이거 5번만 하면 그냥 실기 시험을 그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보게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이제 고작 해야 5개월에서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우린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2월 달에 해보면 좋겠는 거. 네. 해야만 하는 거. 네. 첫 번째로 카운트다운. 카운트다운. 네. 를 생각해왔어요. 이 날짜를 숫자로 이렇게 깎아 내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과 비슷하게 제가 이제 가끔이라기보다는 꽤나 자주 네. 제가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자주 이제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선생님 옛날에 피아노 배워보셨어요? 네.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어떻게 드러나죠 이제 슬슬.
얼마 차이 안 나. 꺾이셨잖아요, 이제. 무슨 소리? 피아노 배우러 가면 네네. 그 악보에다가 그 뭐 바이엘 책 아니면 한홍 책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라고 해요. 아니면 이렇게 사과 모양 그리라고 해요. 뭐 10번이면 10번, 10개의 동그라미 그려서 한 번 칠 때마다 그 동그라미 지우는 거. 아, 그렇고. 아니, 저는 해보셨죠? 저는 아이패드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전에는 무슨 또 다른 방식이었나? 그 사과보다 더 전의 방식이 있나? 이렇게 한번 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없애는 거. 네네네네. 네. 내가 몇 번 했는지 이렇게 체크해서 없애곤 했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을 이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연기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보통 이제 학원에서 진행되는 일주일에 진행되는 연기 수업이 2회에서 3회 정도 될 거거든요. 보통, 2, 3회. 네, 보통 3회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3회면 한 달에 몇 회죠? 12회. 12회죠. 네. 그럼 우리가 몇 개월 남았다 그랬죠, 시험까지? 5개월이요. 5개월. 네. 그럼 그거 곱해볼까요? 이야, 60회요. 60회. 그러네. 40회에서 60회 정도? 뭐 많으면 조금 더 뭐 늘어나겠지만 그 정도의 수업만 남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그게 지나고 나면 나는 시험장 안에 서 있는 거죠. 혹은 시험 영상을 찍고 있거나.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내가 테스트 받을 수 있는 수업 시간, 내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수업 시간,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연습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그걸 이제 지워 나가다 보면 조금 어떤 경각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그저 생각을 안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느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저도 연습하고 뭐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자주 이런 방식을 추천하곤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2월 달은 아직까지 입시생이 아니셨던 분들이 이제 입시생 모드로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되게 생각보다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소 어색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좀 갑자기 멀리 남은 것 같아요. 네. 아직 한 5개월, 6개월이라 그러면 네. 아직 꽤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고 갑자기 몰입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입시를 원래 하시던 분들은 이제 막 시험 끝났는데 그렇죠. 다시 또 이 입시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다시 또 새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동기부여를 하게 하고 어떤 위기감, 좋은 위기감을 느끼게 하기에 되게 좋은 방법이 요 카운트다운과 같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좋은 방법 같은데 네. 저희 학생들도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선생님 이거를 진작 좀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이렇게 설파하고 다녔는데 나 좀 알려주지. 첫 번째는 카운트다운을 해야 된다. 내가 연기를 몇 번 정도 코멘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거나 뭐 시험장을 가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경각심을 좀 가져보자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두 가지잖아요. 네. 두 번째 거는 뭡니까? 두 번째 거는 하루 목표치를 설정해서 지속, 반복, 예외 없이. 이게 제목이에요. 좀 길죠? 하루 목표치를 설정해서 지속, 반복, 예외 없이. 이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스스로 느끼기도 하는데, 성장하는 거의 키포인트가 꾸준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꾸준히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성공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뭐 많은 그런 뭐 어떤 책들이나 아니면은 저의 멘토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을 통해서 듣기도 했고 저 스스로 생각하기도 한 방법인데, 하루 목표치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우선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설정해 놓는 거예요. 연습의 목표치를 아주 정확하게 설정해 놓고 30분이면 30분, 아니면 뭐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이렇게 딱 설정해서 온전히 그 시간을 연습으로 딱 채우는 대신 그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지속하는 것, 이것을 연습해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30분으로 시작했다. 네. 그러면 30분으로 일주일에 해보고 성공했어.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는 그 시간을 1시간으로 늘려보는 거예요. 근데 1시간이 만약에 좀 부담스러우면 40분으로 늘려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로 온전히 딱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정확히 지켜보고 조금씩 늘려보고 이걸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셀까? 왜 이렇게 힘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내가 연습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 부분이 어제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제 해결 안 된 궁금증이 뭔가 의문점이 있었는데 오늘 연습하다 보니까 그게 풀렸어. 근데 그게 다만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갑자기 어느 날 연습을 하는데 오늘은 이게 해결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지속적인 연습 속에서 일어나다 보면 되게 민감하게 나의 변화를 알아채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서 스스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습하니까 된다. 진짜 연습하면 되네? 이 선배들이 나에게 귀에 딱지가 않게 얘기한 너무 지루한 그 말, 연습하면 다 돼. 이 말이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지속적인 연습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하기 싫던 지속적인 연습이 할만하다. 이렇게 약간 마인드셋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지금 뭔가 막혀있는 뭔가가 있어도 연습을 하다 보면 해결이 된다는 거를 경험했으니까. 네, 경험했으니까. 그렇구나. 나의 확신이 됐으니까. 그게 남의 확신이어서 그냥 듣기만 했을 때는 이렇게 그렇죠.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이렇게 들리지만 그게 이제 진짜 내가 해봐서 나의 확신이 되는 순간 거기에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루 목표치의 연습량을 이제 질적으로 어떻게 채우느냐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변을 보면 이런 일이 되게 자주 발생하는데 저도 그랬었고 분명히 하루 종일 이제 연습실에 있고 하루 종일 학원에 있는데 실력이 향상이 안 돼요. 똑같은 코멘트를 계속 듣고 선생님은 너 왜 연습 안 하냐? 왜 안 느냐? 난 분명히 하루 종일 학원에 있었는데 분명히 하루 종일 연습실에 있었는데 정말 억울하고 슬픈 일이죠. 너무 가슴 아프죠. 그쵸. 선생님이 밉고 네, 연습을 분명히 했거늘 내 마음을 말아주지도 못하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막 내가 이 연습 시간을 어떻게 채우고 있을까를 한번 좀 객관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의 경험을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연습을 좀 했어요. 연습을 한번 딱 그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딱 집중해서 했어. 이제 좀 했거든. 그러니까 했다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딱 집는 게 있죠. 뭘 집어요? 휴대폰을 집죠. 핸드폰을? 네, 한번 이제 했으니까 이제 연습했다 하면서 이제 핸드폰 한번 열어요. 핸드폰 열면은 괜히 그 인스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뭐 인스타, 카톡, 뭐 유튜브 뭐 이것밖에 없지. 요즘 10대는 다른가? 다른 거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뭐 그런 거 열고 한번 쭉 보고 그러면 이제 또 너무 많이 맞네. 또 연습을 또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제 한번 노래를 불러볼까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불러요. 근데 노래를 부르면 고음이 안 되거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짜증나는 부분이 있거든. 뭐 고음이 안 되든 아니면 선생님이 뭐 여기 음정 틀리다 그랬는데 그 못 맞추겠든 어쨌든 짜증나. 근데 저는 고음이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고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그 고음이 안 돼서 지금 짜증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막 몇 번 하다가 안 해. 네. 안 되는데 어떡해. 목이 너무 아파. 고음이 안 되면 저음을 연습해서 그러니까 모르겠고 막 했는데 안 돼. 뭐 너무 아파. 그래서 일단 꺼요 음악을. 그리고 이제 안 되는데 어떡해. 춤을 춰볼까? 춤을 막 춰요. 갑자기 춤을 막 춰요. 네네. 근데 또 춤은 저의 얘기예요. 네. 춤은 또 잘 쳐지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안 되는 거 조금 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춤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들어. 숨이 차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뭐 다시 춤을 어떻게 춰요? 뭐 노래를 어떻게 하며? 그래서 이제 또 잠깐 쉬어요. 그러니까 또 쉬다가 또 연기 연습도 한번 하고 그러다가 힘들다. 했어. 오늘 좀 연습했다. 그리고 이제 좀 했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어딜 가요? 집에 가나요? 편의점을 가야죠. 편의점 가요? 연습을 좀 했잖아요. 연습하고 편의점 알바를 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 목도 마르고 이제 뭐 이렇게 네네. 뭐 차도 한 잔 먹고 싶고 네네. 뭐 또 길 거 딸리니까 네. 또 뭔가 상을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그리고 또 이렇게 먹으러 가요. 네. 네, 편의점을 한번 가요. 그러니까 네. 한번 나온 김에 참 공기 좋네 하면서 산책 한번 쓱 하고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친구들이랑 또 얘기도 조금 하고 소리 지르고 싶어요, 저 지금. 이런 시간을 네. 보내고 있진 않은지. 설마요. 설마. 저 설마가 사람을 가끔 잡아요.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옛날에 모의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가끔 이렇게 총대 메고 네. 총을 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총을 맞은 학생 중에 한 명이 펑펑 울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진짜 나 음. 그때 제가 막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랑 회의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의를 하러 가는 거였구나. 맞아. 회의를 하려고 회식점. 이제 가는데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그 학생이 펜시점 안에서 그렇죠. 친구들과 우리가 들어가는 걸 봤죠, 펜시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펜시점을. 그리고 그 안에서 3, 4, 5. 즐겁게 쇼핑을 하고 있더라는 활짝 웃으면서. 기분 전환이 필요했던 거. 그럼 기분 전환 필요하죠. 그렇구나. 모의고사를 끝냈잖아요. 기분 전환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걸 내가 매일 하고 있진 않은지. 매일 너무 이제 이런 일이 사실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제 분명 나는 하루 종일 학원에 있거나 연습실에 있거나 어딘가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드는데 그런데 실력은 향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내 수준에서 내가 매일매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하고 그걸 지금 이 2월부터 지속 반복 예외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대신 그 연습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미리 계획해서 힘들더라도 그 짧은 시간 안에는 반드시 그거를 완료하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 중간에 막 마음대로 안 돼서 막 너무 감정적으로 짜증이 나고 화도 나고 답답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그 감정에 개의치 않고 계획한 시간까지는 이 연습에 몰두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 이제 이것이 꽤 많은 도움을 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계속 해보려고 계속 의지를 들이는 부분이에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도 이제 스스로 제 다짐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 두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2월에 가장 중요한 거 2가지. 네.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당연히 겪으셨던 것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공연 연습을 한다라고 치면은 네. 공연하는 배우들은 이제 프로 무대에서 활동을 하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돈을 받았으면 받는 것만큼 해야 되고 당연히 네. 그 이상의 무언가의 감동과 뭐 일을 해내려고 네. 열심으로 쏟아붓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학생들이 너무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선뜻 잘 이제 못 하겠는 게 아니 야 우리 학생인데 왜 우리한테 프로페셔널을 강조하냐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더. 첫 번째로는 자기 무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고 자기가 무대에 딱 서는 순간 나이가 무슨 상관? 그렇죠. 무조건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자기 무대를 그렇죠.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전에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엔터에서 수업하실 때 네. 그 학생들한테 대본을 별로 지금 솔직히 현역 입시생들이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쵸. 더 어리지 않았어요? 걔네들과 더 어렸죠. 더 어리죠. 중딩이었죠. 중학생. 중딩이 뭡니까 선생님? 지금 보실 중딩이 뭡니까 중딩이? 친근한 표시, 친근한 표시. 저 얼굴이 너무 빨개져. 저 근데 그때 너무 진짜 와 했던 게 분명히 대사를 선생님이 오전에 주셨는데 오후 수업이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일부러 그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잖아요. 네. 그냥 오전에 주려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네, 것들을 네. 보는 오전에 대사를 줘서 얘네들이 오후에 외우나 네, 안 네, 외우나 네, 입을 네. 떼나 못 떼나 네. 그게 현장에서는 바로바로 쪽대본으로 네, 나오기도 네, 하고 네. 이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들은 해오는 애들이 있어요. 해내니까 왜냐면 걔네는 얼마나 무서운지 알거든요. 오디션장과 네. 현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이제 요즘에는 잘 모른다라고 하기에는 네. 너무 많은 것들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 관심이 없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런 얘기들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여 이제 그래 그건 나도 알고 있어 라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안 할까봐 좀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강제성이 좀 탑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지금 맞아요. 선생님이 겪으셨던 것들, 해오셨던 것들을 낱낱이 다 썰을 풀어드리면은 네. 진짜 보시는 분들이 충격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저는 알잖아요. 근데 이제 최대한 뭔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기서 이게 뭔가 이분들이 뭔가 조금 더 강한 무언가를 얻으려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진짜 네.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학원이고 아니고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이제 입시든 아니면 입시가 아니든 혼자 하게 되면 네. 분명히 개인 레슨의 장점이 분명히 있고 학원의 장점도 있고, 저는 이제 둘 다 하지만 확실히 이렇게 포커싱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무언가 혼자 배울 때 네네. 혹은 아주 소수로 배울 때 확실히 포커싱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부딪히는 문제,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이 동기부여가 스스로 안 될 때, 네. 이제 그럴 때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나에게 위기감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나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본다거나 꿈을 꾸게 해주는 무언가를 계속 본다거나, 아니면 그게 잘 나에게 뭔가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 하면 계속해서 위기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환으로 눈으로 봐라. 과연 얼마나 남았는지, 과연 내가 지금 얼만큼 위기에 봉착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또 그래도 하는 사람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솔직히 이거 뭐 다 다르겠지만은 학원에서는 수업에 대해서 정말로 집중력 있게 할 때도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기부여 일으키는 거, 네. 그리고 이 기운 떨어지지 않게 맞아, 만드는 맞아요. 거, 이런 네. 거라면서요. 전 잘 모르지만 선생님 네. 어떻습니까? 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네.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중요하게 많이 여기고, 사실 이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선생님들이 에너지, 왜 그렇게 인사가 중요하다고 하고, 사실 실기시험 영상 찍을 때도 인사 엄청 중요시 하거든요. 인사 엄청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인사 때문에 계속 다시 찍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의 동료분들도 그렇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친구들이 그냥 그렇게 해. 그게 너무 중요해. 크게 뭐 하게 라고 하면 애들이 그걸 따라는 하죠. 근데 그걸로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게 중요할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네, 나중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인사하는 걸 보면서 네. 학원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네. 아 그래 저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개인 레슨 같은 경우는 그거를 뭐 볼 수도 없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네. 뭐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으니까. 네. 근데 요즘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요즘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든 다음에 네. 자기 뭐 1차 합격 영상 올리고 뭐 뭐 합격 영상 올리는 실기 영상 찍은 것들을 올리는 것들이 꽤 많이 올라와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거 구경 많이 다니거든요. 아, 저도. 그 댓글도 막 달아요. 너무 잘한다. 막 너무너무 뭐 하신다. 이렇게 다는데 그거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로 수업 시간에는 나 스스로를 동기부여를 일으키고, 저는 사실은 그거 너무 시간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운트다운 하면은 50번, 40번, 뭐 많아봤자 60번밖에 안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번을 내가 동기부여하는 데 써.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간에 차라리 진짜로 더 악착같이 연습을 한다거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은 것들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행동들을 하다 보면 뭘 고쳐야 되는지도 아니까. 네. 그럼 그거를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잡아서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지 저 너무 알겠거든요, 지금 들으면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들이 해주는 동기부여와 이런 위로는 강력한 힘이 있죠. 그리고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매 수업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진짜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선생님의 능력치를 내 걸로 가져오는 시간이 되고, 내 연기를 분명히 뭔가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게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이 동그라미를 지워보면서 이제 이게 50번이 넘게 갑자기 25번이 돼 있고 막 이럴 거거든요. 이제 막 조급해져요. 한 3번 남고 이러면.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처음부터 갖고 있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연도에 그냥 제가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는 목표는 유라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저희가 다 훔쳐옵시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앞으로 자주 모셔서 많이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알려달라고. 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들으면서 느끼는 게 많으니까 진짜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네, 또 해보는 걸로 하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